책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책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땡땡이 치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자, 오늘 뭐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 땅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다. 오른쪽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누를 필요도 없고 뭐 저기 구독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오른쪽 광고 뭐 대신에 이제 광고나 좀 할게요. 매월 톡방 우리 공부하는 스터디방 접수 한 달 받고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지금 3월달 거 받고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울에 3월 22일 날 토요일 일요일 5시간씩 재개발 재건축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투자한 것들을 다 깝니다. 다 계약서 다 까고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지금 왜 그때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 2년 지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제가 이제 해놓은 것들은 아마 2년 후에 아실 수 있겠는데요. 2년 전까지 내가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토지책은 필요하시면 토지 투자하지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당연히 토지책 보셔야 됩니다. 땡땡이를 불가피하게 땡땡이를 쳤습니다. 한 주는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안 됐고요. 데이터가 생성이 안 됐습니다. 데이터가 생성이 안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조사가 미조사다 이렇게 돼 있고 한 주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요 방송을 못했습니다. 펑크가 났습니다. 자, 책을 이제 할 건데 땅은 사유재산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요즘 좀 이상하게 이렇게 어떤 사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고요. 특히나 땅, 토지, 또 이렇게 아파트 뭐 등등등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에 집권하고 계시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특히 우리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뭐 악화심정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공공이 같이 써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 뭐든지 부동산은 특히나 이제 제한된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이제 또 최유효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면 뭐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 안 하죠. 관리 안 합니다. 관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대충 그게 이제 공유의 비격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이제 관리하지 않는 내가 쓸 수는 있고 근데 내 개인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그걸 쓸고 닦고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보시면 내용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땅은 사유재산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왜 땅이 사유재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적절하게 또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그걸 개발한다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1%의 땅 소유자들이 뭐 상위 뭐 50% 상위 5% 또는 1%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 소유의 전체의 뭐 60%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네요. 상위 1%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야해서 나무 키워서 돈 벌려면요. 임산물 채취해서 돈 벌려면 이게 뭐 산 뭐 몇백 평 가지고 그러면 밥 굶어 죽습니다. 최소한 몇십만 평, 몇백만 평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농사 짓는 분들요. 농지 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농지는 굉장히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 빼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위 1%의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묘하게 이제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마치 서울 강남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도시용지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아주 좋은 땅들을 왕창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죠, 정부에서. 실제로 상위 몇 퍼센트가 가지고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농지하고 임야예요. 여러분들 그 산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뭐 이제 국립공원 뭐 이런 거 뭐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그게 재산이 됩니까? 장내삼 키우고 뭐 이렇게 지렁이 키우고 뭐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버섯 키우고 이런 거에서 돈 벌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 1%고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곡시키는 거지. 마치 그 사람들이 뭐 쓸 수 있는 땅들 도시용지라고 합니다. 도시용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또 그나마 이제 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공장을 지을 땅을 물색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디에 뭐 A시에 이제 여기 공장을 지으려고 확장을 하려고 또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주변에 땅값이 막 오르자. 그러면 주변에 땅값이 오르는 걸 이제 그 땅값 오르는 걸 갖다가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왜냐하면 개발이익 환수 즉 뭐냐면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토지는 공공재고 사유재가 아니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느 동네에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퍼져서 그 일대가 막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땅값 오른 걸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땅값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가 그 땅값을 다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가져가면 안 된다. 니들은 기업이니까. 국가에서 가져가야 된다. 국가에서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국가는 왜 그걸 가져가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도 앞뒤가 안 맞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택지 개발을 하면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땅을 수용을 하죠. 땅을 수용을 해서 이제 공공에서 뭐 LH든 그다음에 각 지자체든 해서 뭐 이제 택지 개발 촉진법으로 하든 뭐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해서 땅을 수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인프라를 깔고 뭐 상업시설, 아파트 만들고 해서 그 땅을 팔아먹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LH는 지들이 또 아파트까지 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개발 이익을 이제 지자체나 LH나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뺏긴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죠.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정비사업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가자.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현물 출자를 해서 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비례율이라고 그러죠. 아까 질문 나왔는데
그걸 이제 개발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이익을 취하죠. 조합원이 취합니다. 땅 주인이 취하고 원래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취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 가지고 있던 농민들한테 땅을 다 뺏어버립니다. 다 뺏어버린다. 그러면 왜 재개발 재건축에는 조합원들이 그 땅 주인들이 다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데 왜 농민들은 논밭을 다 뺏기냐? 토지 소유주들은 논밭을 다 뺏기냐? 뭔가 좀 안 맞자.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를 만든다.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뭐 구역 지정을 해서 택지개발지구 구역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냐고. 뭐 LH가 개발을 하더라도 LH에서는 경비만 자기네들 경비 또는 수수료만 받고 자기네들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원래 땅 주인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왜 수용을 해서 다 그 작은 수용 보상금 뭐 요만큼 주면서 왜 가지고 가냐. 맞죠? 재개발 재건축은 근데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이게 아주 적절한 저는 읽으면서 맞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매우 우파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분명히 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희소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수요 공급이 굉장히 3년 전까지는 아파트 시장에 어떤 그런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수요 공급이 아니라 희소성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얘기는 아닌데 희소성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와 부존량 관계를 말한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의 관계를 말한다. 아무리 부전량이 적더라도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원은 희소하지 않고 풍부한 것이 되고요. 반대로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더 많으면 그건 희소한 거예요. 아파트도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아파트 절대 물량이 정말 많고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는 가격대가 오르는 이 상황들은 이거는 수요 공급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결국 뭐로 설명이 된다? 희소성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다주택자들 욕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주택자들 욕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살 집, 뭐 내가 사야 될 집을 내가 살 수 있었던 집을 다주택자들이 다 사버리는 바람에 내가 살 집이 없어졌다. 내가 살 집이 없어져서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이고 가격이 오르니까 나는 사지를 못한다. 그래서 집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은 이거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된다고. 이게 지금 사회 분위기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책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집을 한 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의뢰를 하지 않고요. 내가 집을 직접 짓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삽질해서 블로크 세우고 해가지고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집어서 내가 집을 살면은 내가 그 집에 살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거 이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거 아니잖아요. 남이 살 집을 내가 뺐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한 채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었어. 내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집을 10채 지었다고 해봅시다. 10채. 집을 10채 지어서 하루는 여기서 자고 월화수목금토일 금금금 하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잤다고 쳐봅시다. 내가 집을 지었어요. 10채를. 그럼 내가 돌아가면서 10집을
집 9개는 공실을 내비두고 사는 거야. 그럼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내가 살 집을 네가 빼들어 갔다 이러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지었으니까. 자, 맞자. 그런데 우리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내가 하기 싫은 남한테 돈 주고 시켜서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밥하기 싫으니까 요즘 햇반 사가지고 햇반에서 돈 주고 사서 먹잖아요. 내가 꼭 밥을 해야 돼요? 혼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김치도 그거 내가 다 담궈 먹어야 돼요? 김치 사서 먹어도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꼬라지 저꼬라지 그것조차 다 하기 싫어서 외식에서 그냥 밥 사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 사 먹을 밥을 네가 대신 네가 사 먹었다 해서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집을 내가 한 채 지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나 내가 집을 10채를 지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나 이거는 욕을 안 해요. 왜? 내가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거를 빼들어 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10채를 짓게 해요. 내가 돈을 주고 10채를 짓게 했을 때 내가 10채를 가지고 이 집에 하루 잤다가 저 집에 하루 잤다가 1, 2, 3, 4, 5, 6, 7, 8, 9 집에서 1번 집에서 하루 자고 2번 집에서 하루 자고 3번 집에서 하루 자고 이런 식으로 10집을 돌아가면서 잔다고 해서 나한테 욕할 사람 없죠. 왜? 내가 지은 집이니까. 그런데 내가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합니다. 건축사한테 의뢰하고 시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내가 집 10채를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지은 거와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시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집을 10채 지은 것과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꼭 내가 삽질을 해서 집을 10채 지어서 한 채나 10채를 지어서 내가 꼭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사는 것은 욕을 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바빠서 내 돈 가지고 10채를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10채를 지어놓은 거에 내가 공실로 비워놓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시공사 선정하고 건축사 선정하고 감리 선정하고 인허가 받고 이런 거조차도 귀찮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 10채를 사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 10채 사서 내가 A집에 1번 집에서 하루 자고 2번 집에서 하루 자고 3번 집에서 하루 자고 9채를 공실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실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루에 한 집씩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지겨워. 그래서 그냥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월세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월세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걸 갖다가 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러잖아요. 집 갖고 장난친다. 내가 사야 될 집을 니들이 다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살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매수할 집이 없어, 매입할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간 거니까 너 때문에 나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한번 와봅시다. 내가 사람들한테 지어진 집을 10채를 사는 거나 또 내가 사람들한테 시켜서 돈을 주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10채를 사는 거나 내가 삽질을 해서 10채를 지은 거나 내가 삽질을 해서 한 채를 지은 거나 뭐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고.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자, 거꾸로 다시 또 내가 한 채 지어서 집을 한 채 내가 삽질을 해서 한 채 지어서 들어가 살면은 욕을 안 해요. 그래서 힘이 남아들어서 내가 10채를 지어서 내가 한 채씩 돌아가면서 내가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집 많다고 욕하지 않다. 왜? 내가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바쁘니까 10채를 그냥 시켜서 돈 주고 시공사에서 지었어요. 내가 삽질해서 지은 거나 시공사 시켜서 지은 거나 뭐가 틀려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시공사한테 집을 10채를 지어달라고 해서 짓는 거나 그냥 비어있는 집들 내가 10채를 사는 거나
뭐가 틀려요? 지금 지어진 집 열채 사는 거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 새끼는 집 많으니까 나쁜 새끼야.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고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고 내가 살 집을 지가 사서 나는 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저기 한 번씩 그 옛날에 그 작년에 그 유튜브 그 프레잉 TV에서도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맞다. 그때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봐도 좀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좀 너무한 것 같고 그 대신에 내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냐면 뭐 그 내가 투자 안 해도 다른 놈이 투자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이 투자하지 않겠냐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금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반박 논리는 완벽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톡방에 선생님들 이미 제가 이거는 우리 스터디방에는 제가 이거를 저걸 했어요. 추천 도서로 해서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추천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김정은 교수님이 유튜브에도 이제 채널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관련해서 많은 방송들을 하시고요. 이 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이 책을 한번 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 그 좌파들 왼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논리를 극명하게 깨부실 수 있는 또 우파도 공부해야죠. 해야지 서로 맞짱 토론을 해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땅은 사유재산이다. 이 안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